마릴린 먼로는 20세기 중반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배우이자 가수로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36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타임지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꼽힐 정도로 세상에 미친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192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노마진 모텐슨입니다. 아버지는 먼로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고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양육이 어려웠습니다. 먼로는 여러 차례 고아원과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성장했습니다. 1933년 여름 어머니는 대출을 받아 할리우드에 있는 작은 집을 구입해 7살이던 먼로가 함께 살게 되지만 불과 몇 개월 후인 다음해 1월 조현병과 편집증으로 인해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친구가 보호자로 보살피게 되었지만 먼로는 그녀의 남편과 어머니의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 생활은 불안정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고아원에 맡겨지거나 친척집 등을 전전하며 여러 가정에서 적응도 제대로 못한 채 혹덩어리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먼로가 배우를 꿈꾸게 된 것은 이런 불안정한 생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위탁가정에서 그녀를 자꾸 내쫓으려 하였고 먼로는 영화관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먼로는 훗날 인터뷰에서 앞엔 너무 큰 스크린이 있고 그 뒤에 작은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 좋았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현실 속 작고 불우한 자신에 비해 커다란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연기가 세상을 도피하고 싶은 그녀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1938년 먼로는 이모 할머니인 아나와 함께 몇 년간 살게 됩니다. 그녀는 먼로를 중학교에 등록해 학교에 보냈습니다. 먼로는 글쓰기에 재능을 보였고 학교 신문에도 여러 번 기사를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고령으로 아나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자칫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하자 먼로는 같은 학교 연극부 선배이자 항공사 정비공이었던 제임스 도어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 중이어서 남편은 군에 입대하고 되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먼로 역시 국민개병제에 따라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1944년 말 먼로는 부대 사진작가인 데이비드 코노버가 방위산업체에 사진을 찍으러 왔을 때 그의 눈에 띄어 모델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는 주로 핀업걸 사진을 찍었는데 먼로의 사진을 보고 매우 만족해했으며 실제로 대중들에게도 반응이 좋자 그녀는 산업체 일을 관두고 본격적으로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로의 연예계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반대하던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고 이때부터 갈색 머리를 그녀의 트레이드인 금발로 염색을 하였습니다. 당시 에이전시의 소유주인 에멀린 스니블리는 그녀를 모델들 중 가장 야심차고 열심히 일하는 모델이라고 극찬을 했는데 그 말대로 각종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로 실릴 정도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먼로는 모델로 일하다가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1946년 폭스 영화사와 계약을 맺고 마릴린 먼로라는 예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위험한 해와 스쿠다 후등의 단역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연기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 불행한 상처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그녀는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폭스사도 계약 만료 후 그녀와 헤어지는 길을 선택했지만 먼로는 사비로 연기를 계속 배우며 배우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타샤 리테스가 그녀의 멘토이자 전담 연기 지도자로 함께하기 시작한 때부터 먼로의 연기는 크게 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저예산 뮤지컬 숙녀들의 합창으로 인생 첫 주연을 맡게 됩니다. 그녀는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이브의 모든 것과 느와르 장르의 아스팔트 정글을 포함한 여러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해 배우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코미디 영화 몇 편에서 백치미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통의 펠레터를 받았고 이른바 그 시대의 군통령이기도 했는데 한국전쟁 당시 미군 장병들의 선호도 1위인 미스 치즈케이크로 선정됐으며 1952년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마릴린을 최고의 신인 박스오피스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명세가 높아짐에 따라 과거 이력이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전에 촬영한 달력 누드 화보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며
논란에 휘말린 것입니다. 하지만 멀론은 오히려 이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촬영을 한 것이라 밝히며 오히려 대중들의 호감을 받았습니다. 1953년 영화 나이아가라와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로 섹스 심볼로 떠오르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쪽 골반과 엉덩이를 흔들며 걸음을 걷는 30초 롱샷은 영화 마케팅에 많이 사용되었고 멀로 워크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가 프랑스 잡지사와 인터뷰한 내용은 오랫동안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잠잘 때는 뭐를 입고 자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샤넬 넘버 5만 입고 잔다라며 특유의 섹스 어필을 했던 것입니다. 멀론은 할리우드의 글래머러스한 금발 이미지로 잘 알려졌지만 이 이미지가 그녀의 연기력과 진지한 배우로서의 자질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섹스 심볼로서 머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에도 폭스사와 맺은 계약은 신인 시절 받던 조건들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멀론은 다른 스타들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았고 자기 뜻대로 스케줄 또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폭스사와 마찰을 빚게 되고 곧 폭로전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후 결국 애가 다른 폭스사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단독 제작권 보유, 보너스 10만 달러, 그리고 브로드웨이 히트작을 영화화한 7년 만의 외출의 주연 배역을 약속받으며 걸맞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7년 만에 외출해서 지하철 통풍구 위에서 치마가 휘날리는 장면은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멀로의 사생활은 종종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야구 스타 조 디마지오의 열렬한 구애로 인해 1954년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지만 9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당시 둘은 신혼여행으로 일본을 갔는데 당시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들을 위해 마릴린은 홀로 입국하여 4일 동안 미군 기지가 있는 여러 도시 등을 순회하며 10만 명에 가까운 미군 앞에서 자신의 영화에 나왔던 노래들을 부르며 위문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환호와 지지를 받으며 본국으로 돌아온 후 마릴린의 이미지는 매우 호감이 된 계기가 되었지만 신혼여행에서 홀로 일본에 남겨진 조의 분노와 실망은 극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영화 7년 만에 외출 촬영 현장에 따라간 조는 마릴린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속옷 노출을 하며 환풍기 씬을 찍는 것을 보고 큰 싸움을 하게 되는데 둘이 욕하며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이 신문기사에 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사에 그녀의 환풍기 치마 씬은 수십 년 동안 오마주되며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영화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동일한 배역에 지쳤다. 와, 폭스사가 제대로 된 의무를 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는데 이는 마릴린과 폭스사의 1년간의 법적 투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극작가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인 그를 따라 함께 유대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호연을 보여 처음으로 연기, 시상식인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개봉한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는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과 함께 그의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했고 연기 커리어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되어 멀로는 첫 연기상인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멀로는 금발 백치미 컨셉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진 후에도 흑인 아이들과 한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거나 양부모에게 성추행당한 과거를 공식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할리우드의 남성 제작자들과 감독들의 괴롭힘에 대해 큰 비판을 하고 여성 배우 최초로 독립적인 프로덕션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멀로는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와의 연루설 등 여러 연애 스캔들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이는 그녀의 이미지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멀로는 영화 산업의 압박과 개인적인 불안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알코올과 약물 남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1962년 8월 5일 그녀는 36세의 나이에 바르비투레이트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과 음모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릴린 멀로는 사후에도 여전히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와 스타일은 수많은 예술작품, 영화, 음악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는데 브랜드만 하더라도 샤넬, 돌체앤가바나, 베어브릭 레고 등
100개 이상의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수한 배우, 뮤지션들에게 영감과 창의력을 주는 뮤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멀론은 단순한 섹스 심볼을 넘어서 20세기 중반 할리우드의 어두운 이면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되며 그녀의 인생은 연예계와 사회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압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마를린 먼로는 영화사와 대중문화에서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긴 인물로 그녀의 복잡한 삶과 비극적인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